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20세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특유의 현상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시기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전과 이후를 통해 이를 구분 짓습니다. 금태환 정지 이전의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금 1온스에 35달러였습니다. 개인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 차원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양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발행하겠다는 원칙도 있었죠.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결국 1971년에 미국은 더 이상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해버리는 닉슨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달러를 금과 같은 귀금 속의 보장 없이도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오로지 미국 정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만 화폐를 찍어내는 신용화폐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된 것과 같은 미국은 1971년 이후를 기점으로 통화량 팽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표적인 통화량 지표인 M2를 보면 197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풀면서 전 세계가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통화량의 팽창이 일어나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때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용화폐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는 종이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졌던 것입니다. 금태환 정지 이후에 또 변화한 것은 1971년부터 미국의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부채도 1950년대부터 1971년 이전까지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었지만 근본 위제라는 화폐 발행의 제약이 없어지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통화량의 팽창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때부터 나온 얘기였죠. 더 큰 시계열인 18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왜 1971년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에 인플레이션 시대로 변화했다고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현상이라고 알았겠지만 근본 위제나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화폐는 곧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8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공식 통화에서 은화가 제외되자 통화량이 감소해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장기 불황의 시기도 있었죠. 바로 소설 오즈의 마법사의 배경이 이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태환 정지 이후에 물가가 상승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때문에 세상이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1971년 이전에는 미국이 무역을 통해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면 이는 단순한 종이돈의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는 금과 동일시되었고 미국이 무역을 통해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이는 금의 유출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이 무역을 하면 할수록 브레튼 우주 체제는 지속될 수 없는 체제였고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비로소 달러가 국제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면서 세계 경제를 성장시킨 것입니다.